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와 이동 두 번째 시간 기체 교환 과정과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기체 교환 과정은 일단 순환 과정을 정리를 하면서 기체 교환 과정을 같이 정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순환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겁니다. 순환계에서 첫 번째 알아봐야 되는 게 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순환계에서 첫 번째 혈액의 구성과 기능이라고 둘게요. 자, 혈액을 원심분리라는 것을 해요. 원심분리를 하면은요, 혈액이 이렇게 시험관에서 원심분리를 하면은 아래쪽에 혈구 성분과 위쪽에 혈장 성분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인 아래쪽에 혈구 성분과 위쪽에는 혈장 성분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혈구, 세포 성분이에요. 세포 성분인 혈구 성분과 45% 정도 있어요. 전체 중에서. 위쪽이 혈장, 액체 상태죠. 전체 중에 55% 정도 차지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혈장과 혈구로 나뉘어져 있다. 다시 이 혈구는요, 다시 셋으로 나뉘어지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쵸? 산소 운반이었죠. 가장 큰 거, 산소 운반. 백혈구가 하는 역할은요, 식균 작용이 있었어요. 혈소판이 하는 역할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더라. 이 중에서 백혈구만 핵이 있고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었고요. 적혈구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혈액이 붉게 보인다. 혈장의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반 작용이 주로 일어나더라 라는 거. 화학작용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자, 이제 혈액의 구성과 기능 간단하게 봤어요.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심장 봐야 되죠. 심장과 혈관 봐야 됩니다. 중학교 과정 일단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장은요, 내구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그래서 심장은 심실이라는 곳과 심방이라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말고, 이렇게 봤을 때죠. 그죠? 여기가 심장이 이렇게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여기가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이다. 자, 여기에서 두께가 제일 두꺼운 게 어느 쪽이냐면 좌심실의 두께가 제일 두꺼워요. 좌심실의 두께가 제일 두껍다. 왜 얘가 제일 두껍냐면요, 좌심실의 두께가 제일 두꺼워요. 이 두께가 이렇게 심장벽이 제일 두꺼워요. 자, 얘가 왜 제일 두꺼운지는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우심실이 두꺼워요. 그쵸? 우심실 살짝 이렇게. 좌심실은 완전 두껍고 우심실은 살짝 두꺼워요. 자,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두꺼운 거다라고 알면 되죠. 자,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있어요. 그죠?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뭐다? 정맥이에요. 심방에 연결되는 혈관은 정맥이고요.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뭐가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대충. 동맥이에요. 자심실에서 빠져나와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맥이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다 라고 알면 돼요. 됐죠? 요 정도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자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이렇게 폐정맥 쪽으로, 대동맥에서 대정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들 간단하게 알면 됩니다. 자, 이때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나와 있죠. 그죠? 동맥이 하는 역할은 자심실에서 빵 뿜어져 나오니까 혈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동맥에서는 혈압이 높다. 혈압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벽은 두꺼워야 되고요. 당연히 탄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관벽의 두께는 두껍고 탄력이 좋다라는 것들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맥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정맥이에요. 정맥. 정맥은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혈압이 가장 낮다. 혈압이 가장 낮아요. 혈압이 가장 낮기 때문에 혈액이 반대로 흐를 수 있어. 역류라고 하죠.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한다라는 거. 판막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면 됩니다. 자, 모세혈관 볼게요.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부터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을 교환하려면은 되게 천천히 움직여야 돼, 혈액들이.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물질 교환하려면 표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총 단면적이 넓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요,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주요 역할은 물질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하나 그리면서 순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를 지우고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에 자심실이라고 둘게요. 자심실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동맥이니까 좀 더 크게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대동맥에 연결이 돼 있어요. 대동맥에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책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동맥이라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대동맥에서 동맥이라는 것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온몸의 모세혈관.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맥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정맥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정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심방이니까 어느 심방으로? 우심방으로 이동을 해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동을 할 거고요. 우심실에서는 이제 폐동맥으로 이동을 하고, 동맥과 정맥이 연결된 폐의 모세혈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폐의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간다? 폐정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자신방에서 자심실로 이동을 한다. 판막 있는 곳을 표시를 할게요. 판막. 여기 판막 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 판막이 있고요.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정맥에 판막이 있어요. 대정맥에 혈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혈압이 음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막이 존재한다. 그래서 판막이 있는 쪽 노란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가 뭐가 있는 곳이다? 판막이 존재하는 곳이다. 자, 판막 뭐 이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따로 보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순환 과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에 자심실부터 해서 대동맥, 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정맥, 대정맥, 우심방으로 도는 이 순환을 온몸 순환, 뭐 체순환, 대순환 이렇게 명칭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환 과정 알면 되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 우심실부터 시작을 해서 폐를 돌아서 자심방으로 다시 오는 거 폐순환 또는 작게 돈다고 소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뒀어요. 자, 우리 이제 기체교환 과정까지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쵸? 기체교환 과정 여기서 볼 거예요. 자, 우리 폐가 있어, 그지? 호흡을 하게 되면 폐로 호흡을 하는데요. 폐가 있고요.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요. 폐에서 잘게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폐포라고 적어주면 되고 온몸의 모세혈관은 누구하고 교환을 한다? 우리 조직세포하고 교환을 할 거잖아. 자, 우리 조직세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세포. 조직세포에서는 우리 뭐 했니? 조직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세포호흡 했어요. 자, 세포호흡 할 때 필요한 거 뭐였니?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줘야 되는 거. 세포호흡. 양분이랑 영양소 있다, 그지? 영양소라고 할까요? 영양소랑 산소 줘야 돼요. 그죠?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고요. 그럼 조직세포에서 세포 결과 빠져나가는 것들은 뭐 있다고요? 빠져나가는 것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빠져나갈 거야. 자, 노폐물의 배설 과정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이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교환은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교환은요.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압력이에요. 산소만의 압력, 전체 공기 중에서 산소만의 압력, 이산화탄소만의 압력, 부분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부분 압력에 의해서 확산 현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온몸의 모세혈관 쪽에 산소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사용해서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해서 많은 상태로 쭉 갈 거야. 그치? 쭉 가다가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뭘 내보내줘요? 이산화탄소만 이렇게 내보내줘요. 그리고요, 우리가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보내고요. 공기 중에 산소를 들여 마시잖아. 그래서 폐포에서 폐 모세혈관 쪽으로 뭐가 들어온다고?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체교환 과정은 뭐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다 라는 거죠. 분압차에 의한 확산 현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기체교환은 우리 몸에 약간 바깥쪽하고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 기체교환은요, 우리 몸의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체교환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호흡.
그리고 이 기체 교환을 안쪽에서 일어나니까 무슨 호흡이라고 해?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 과정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자, 책에 있는 내용 산소의 흡수 일단 먼저 볼 거예요. 이렇게 두고 산소의 흡수.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호흡 운동. 폐에서 기체 교환 나와 있는데 폐에서의 기체 교환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 분압 차이는 확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더라라고 알면 돼. 자, 요렇게까지 두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요렇게 나눌 거야. 요 라인 요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은 위쪽은 산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산소가 쭉 계속해서 많은 상태야. 그래서 위쪽은요, 산소가 많이 있는 상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적게 있는 상태야. 그치? 자, 이 혈액을 뭐라고 하냐면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끗한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색깔은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선홍색을 띈다라고 두면 돼요. 자, 그리고 온몸의 모세를 가해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왔으니까 이 아래쪽은요, 산소가 적은 거죠. 대신에 뭐가 많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다. 이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암적색이다. 약간 거무튀튀한 색깔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동맥혈은 동맥에만 흐른다 아니고 정맥에도 흘러요. 그리고 정맥혈은 정맥에만 흐른다 아니고 동맥에도 흐른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영양소의 이동 과정은 아까 이전 시간에 소화기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의 이동, 기체 교환의 이동 과정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 과정, 심장에서 혈액을 순환하면서 우리 온몸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폐로 이동을 시키면서 기체 교환 과정, 그리고 소화되고 난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된 양분들을 우리 온몸으로 전달해주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 심장에 있는 혈액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와 이동 과정에서 소화계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했고요. 순환계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면서 기체의 이동 과정, 외호흡과 내호흡 과정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2시간에 걸쳐서 한 내용들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 영양소의 흡수 과정, 소화 과정, 그리고 산소의 흡수 과정, 호흡에서 외호흡과 내호흡 과정 이런 것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와 이동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